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이 기회만 잡으면 인생이 바뀔 거야 같은 어쩌면 더 나은 미래, 조금은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이 작은 돈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약속일 수도 있겠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 삶은 때로 거창한 결심이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희망을 담은 약속 하나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약속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건드릴 때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급한 마음, 또 내 아이에게만큼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 같은 것들이죠. 그럴 때 그 약속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서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사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약속에서 시작된 한 여성과 그리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무대는 중국의 아주 분주한 항구 도시 텐진입니다. 바로 이곳에 란첸거로의 전자기술이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아주 거창한 꿈을 내건 회사가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첸즈민이라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녀가 사람들에게 내건 비전은요, 단순히 우리같이 돈을 법시다 하는 그런 흔한 투자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주 절묘했습니다. 당시 막 떠오르던 새로운 기술,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우리 중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애국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국가와 가족을 위해 정말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 은퇴 자금, 내 자식의 결혼 자금이 단순히 개인의 부를 불리는 걸 넘어서서 조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니. 여기에 힘을 보태는 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약속처럼 불어나 있는 계좌의 잔고였습니다. 그러니 평생 모은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밖에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아주 조금이라도 틀만하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아주 화려한 장치들이 동원됐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되어서 값비싼 음식을 즐기면서 그들은 자신이 이 위대한 애국 프로젝트의 정말 중요한 일원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말이죠. 그 눈부신 화려함 속에는 아주 기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환호하는 그 파티 현장에서도 정작 모두가 신처럼 숭배하는 그 지도자 첸즈민의 얼굴을 또렷하게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얼굴을 가리는 커다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거든요. 심지어 회사의 어떤 공식 문서에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남기지 않고 항상 대리인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카리스마를 위한 신비주의 전략이겠거니 혹은 중요한 인물이니까 철저한 보안 때문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잠깐 생각해보면 그녀는 아마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쌓아올리고 있는 이 화려한 제국이 결국 거센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대한 모래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은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채 유령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까지도요. 모든 축제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영원할 것 같던 축제에도 끝이 났습니다. 결국 2017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을 만큼 곪아버린 상처가 터지고 맙니다. 중국 공안이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모두의 여왕이었던 첸지민은 정말이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2만 8천!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상처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평생을 모은 은퇴자금, 자녀의 결혼을 위해 정말 아끼고 아껴두었던 돈,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집을 판 돈,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12만 8천 개의 삶이 그렇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의 행적을 보면 이건 충동적인 도주가 아니었어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조용히 넘어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빠져나간 그녀는요, 마침내 지구 반대편 런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그녀는 첸지민이라는 과거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키치 네비스의 여권을 손에 쥔 야디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보석상이자 골동품 딜러로 다시 태어난 거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방에 든 것은 평범한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철저하게 암호화된 노트북 몇 대. 그것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디지털 금고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땅에서 막대한 부를 소매쥔 그녀에게도 의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건강도 썩 좋지 않아서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어려웠죠. 그녀는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진짜 과거는 절대로 알아채지 못할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런던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단 한 사람, 젠웬을 만납니다. 젠웬은 꿈을 안고 영국으로 이주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튀김만 튀기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녀에게 첸지민은 그야말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제안을 합니다. 나의 개인 비서가 되어준다면 지금껏 상상도 못했던 월급과 런던의 아주 멋진 집을 제공하겠다고요. 온몸에 밴 지독한 기름 냄새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잠들던 젠웬에게 그 제안은 마치 신이 내려준 동화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젠웬의 삶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했던 주방에서 월세가 무려 3천만 원이나 하는 런던의 부촌 햄프스테드의 대저택으로요.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삶의 이면에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기이하고 엄격한 규칙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새장 안에 갇힌 것처럼 그 넓은 저택 안에는 늘 편집증에 가까운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첸지민이 쟁웬에게 내건 첫 번째 규칙은 집에 청소부가 올 때마다 자신을 절대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방 안에 숨어 있어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규칙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와이파이도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거래는 오직 현금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젠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매일같이 손에 쥐어지는 명품 가방과 눈부신 보석들, 꿈만 같던 유럽 여행의 달콤함이 혹시 그녀의 눈과 귀를 가렸던 걸까요?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범죄, 즉 돈 세탁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서 애써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닐까요? 2017년 마침 비트코인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면서 그들의 돈은 그야말로 화수분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죠. 런던의 최고급 백화점 헤롯에서 하루에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하고 눈부신 보석들을 거리낌 없이 사들였습니다. 돈은 정말 써도 줄지 않는 마법의 샘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단단해 보였던 그들의 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매달 나가는 비싼 월세가 지겨워졌던 첸지민은 젠웬에게 런던 북부에 있는 240억 원짜리 대저택을 아예 사버리라고 지시합니다. 문제는 영국이 금융 범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이었습니다.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금 출처 조사는 필수였죠. 부동산 변호사들은 당연히 물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쟁웨는 첸지민이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 채굴로 번 돈이라고 둘러댔지만 증거도 없었고 설명은 계속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액의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소가 아닌 추적이 어려운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려다 그만 꼬리가 잡히고 말았죠. 무언가 아주 크게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변호사들은 결국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헬로윈 네이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그 대저택을 급습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들의 눈에 비친 집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서랍을 열자, 옷장을 열자, 심지어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코트 주머니에서까지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들이 정말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밤바닥에 쏟아져 나온 현금 다발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현장에서 압수된 여러 대의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데이터를 열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를 푸는 데만 무려 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그 길고 긴 암흑의 시간 끝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61,000.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의 개수였습니다. 이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0조 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한 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어지간한 국가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영국 경찰조차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나 테라 조직도 이 정도 규모의 부를 축적하지는 못한다고요. 함께 발견된 첸지민의 일기장은 그녀의 상상이 어디까지 가 있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훔친 돈으로 유럽의 실제 성을 사들여서 진짜 왕족이 되고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첸지민은 또 한 번 도망쳤지만 결국 2024년 꼬리가 잡혀 체포됩니다. 체포된 후에는 갑자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걷지도 못하는 심각한 환자 행세를 했지만요. 불과 며칠 전 런던 거리를 아주 건강하게 활보하는 CCTV 영상이 발견되면서 그녀의 서툰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1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젠 웬 역시 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섬뜩한 수수께끼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한 6만 1천 개의 비트코인 외에 또 다른 전자지갑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지갑에는 약 2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3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첸지민은 이 돈의 행방에 대해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모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10여 년 뒤 감옥에서 나왔을 때를 대비한 든든한 출소 자금으로 세상 어딘가에 조용히 숨겨둔 걸까요? 이 3조 원의 비트코인은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지금도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세상 어딘가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런던에서 벌어진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숨기고 법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욕망은 장소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로 얻은 자금을 수없이 잘게 쪼개고 뒤섞어서 출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코인 믹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돈 세탁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조직이나 마약 거래상들이 바로 이 새로운 기술의 그림자 뒤로 교묘하게 숨어들고 있죠. 한 사람이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 첸즈민은 그 돈으로 진짜 여왕이 되기를 꿈꿨지만 결국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의 콘크리트 바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12만 8천 명의 사람들은 아마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새로운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었을까요? 이 막대한 부와 그보다 더 깊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생각해볼 무언가를 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